복잡한 경로로 마다가스카르 수도 안타나나리보에 도착했습니다. 최근 TV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다가스카르가 자주 소개되면서 한국인 여행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이곳을 여행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먼저 항공편을 알아보면 우리나라에서 곧장 갈 수 있는 직항이 없습니다. 가장 빠른 항공사는 에티오피아 항공으로 인천에서 아디스 아바바를 경유하고요. 총 19시간 걸립니다. 편도 경비는 최소한 125만원이고요. 왕복으로 약 200만원 정도 듭니다. 가장 저렴한 방법은 마닐라를 거쳐서 두바이, 케냐, 나이로비 등 3회 경유하는 것으로 이것도 최소한 편도 90만원 정도 들고요. 왕복은 한 180만원 정도 듭니다. 또한 마다가스카르 내부의 도로 사정이 워낙 좋지 않기에 안타나나리보에서 대표 여행지인 모르다바까지가 659km 거리인데요. 버스로 18시간 이상 걸립니다. 비행기는 일주일에 2회만 운행하기에 일정 맞추기가 정말 어렵고요. 편도 27만원으로 가격 또한 무척 비쌉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7박 8일간 패키지로 마다가스카르의 명소 대부분을 여행하려면 약 5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선뜻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프리카까지 갔는데 이번에 다녀오지 않으면 영원히 가볼 수 없다고 생각돼서 무작정 시도를 했고요. 이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겪지 않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무척 가난한 나라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민 총생산이 140억 달러고요. 1인당 국민소득인 GNI는 530달러로 전세계 195개국 중 175위에 해당되는 최빈국입니다. 참고로 북한이 22년 기준으로 약 1100달러였습니다. 워낙 가난하기에 시골에서 유입된 인구가 폭증하고 있는 안타나나리보를 중심으로 생계를 위한 좀도둑, 소매치기 등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범죄 발생 빈도와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범죄지수가 49로 주의가 필요한 지역인데요. 높은 범죄율로 위험한 국가로 인식되는 남아공이 75.5, 나이지리아가 65.8인 것보다는 낮지만 우리나라 24.69에 비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중범죄 기준인 살인율은요, 2015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7.7건으로 남아공의 35.9건, 나이지리아의 34.5건에 비해서 낮은 편이지만 2003년도 우리나라의 1.3건에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를 참고하면 마다가스카르 여행 시에는 인구 밀집 장소를 피하고 밤에는 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대표 여행 명소는요, 마다가스카르를 상징하는 바오밥 거리가 있는 모론다바, 수도인 안타나나리보, 삼지연과 계곡으로 유명한 이살루 국립공원, 원시자연과 해변으로 유명한 생마리 등이 있습니다. 나는 이 중에서 모론다바와 안타나나리보를 여행했고요. 이때 경험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1억 6,500만 년 전 초대륙이었던 곤도와나에서 인도판과 한 덩어리로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8,800만 년 전 인도판은 두 개로 쪼개져서 하나는 지금의 인도가 있는 곳으로 옮겨갔고요. 한 덩어리는 마다가스카르가 있는 현 위치에 멈추면서 생성된 겁니다. 그러나 마다가스카르가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분리되었다면 동식물에도 유사성이 발견되어야 될 텐데 신기하게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다가스카르에는요, 코끼리, 사자 등 대형 동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우원숭이처럼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생물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고립과 적응에 의한 진화의 결과로 보는 학자도 있고요. 처음부터 대형 동물이 옮겨오지 못했거나 섬 환경에 제한된 자원 때문에 대형 동물이 살아남지 못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기원전 1세기경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계 사람들이 카누를 타고 이곳으로 이주한 후에 대형 동물을 주로 사냥했기 때문에 멸종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마다가스카르는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식생을 보이는데 대표 식물은 바오밥나무고요. 동물은 여우원숭이, 즉 리머입니다. 여우원숭이 학명인 리머는요, 라틴어에서 유래되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밤의 영혼, 즉 유령인 레무르에서 기원한 겁니다. 18세기 학자들이 여우원숭이를 처음 관찰했을 때 밤에 주로 활동을 하고요, 유령이 내는 듯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레무르에서 차용해서 지은 겁니다. 현지인들은 시파카로도 부릅니다. 여우원숭이가 나무 사이를 뛰어넘을 때 시프아욱 또는 시프아카라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붙여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우원숭이라고 부르죠. 단지 여우와 비슷한 외형적 유사성 때문에 생긴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부르는 이름이고요. 여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우원숭이는 마다가스카르 고유종이지만 자연 상태에서 관찰하려면 이살루 국립공원, 안다시베 국립공원 등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요. 그렇다 해도 꼭 볼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여우원숭이를 쉽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이 안타나나리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안타나나리보에서 서쪽으로 25km 거리에 있는 개방식 공원인 리머스 파크. 이곳에 가려면 대중교통이 마땅치 않아서 택시를 이용해야 되고요.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2000년에 일본인 야카스카 마사히로가 만든 울타리 없는 동물원입니다. 서식지 파괴, 밀려, 불법 애완동물 거래 과정에서 구조된 7종의 여우원숭이를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시킨 다음에 방사해 놓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입장료는 7만 아리, 우리 돈으로 23,000원입니다. 가이드 안내에 따라 5헥타르 규모의 공원을 둘러보는데 입장하자마자 아주 큰 여우원숭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놈이 검정 여우원숭이입니다. 이놈들은 순놈은 검정색, 앞놈은 고동색을 띠고요. 주로 북부의 열대우림 나무 위에서 생활하고 과일을 먹을 때 씨앗은 뱉어내기 때문에 숲속의 씨앗을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사육사가 주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나무에서 내려왔고요. 사람이 가까이 접근해도 도망가거나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무척 귀엽습니다. 두 번째 만난 놈은 하얀색 꼬리를 한 원숭이로요. 사육사가 먹이로 유혹했음에도 나무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번체만체 했습니다. 세 번째 만난 놈은 코케렐 시파카인데요. 여우 원숭이들은 10에서 20마리 단위로 무리지어서 생활하고요. 무리 간의 영역 싸움이 아주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곳에 서식하는 여우 원숭이들도 경쟁에서 밀리면 쫓겨나지만은 야생에서 무리를 늘리면서 힘을 기른 뒤에 다시 돌아와서 영역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가이드를 따라가다가 나무 위에 요염한 자세로 쉬고 있는 여우 원숭이를 만났는데요. 흑백 여우 원숭이입니다. 이놈은 영장류 중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종으로 소리를 통해서 멀리 떨어진 동료들하고 연락을 하고 잠재적 경쟁자에게 경고도 합니다. 여우원숭이는 나무 꼭대기에서 생활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늘에는 이를 노리는 마다가스카르 왕독수리가 있었습니다. 여우원숭이들은 천적인 독수리가 하늘에 나타나면 큰 소리로 경고음을 내서 주변 동료들이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왕독수리는 수천 년 전에 멸종을 했고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여우 원숭이들에게는 그 습성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왕독수리 대신에 비행기가 지나가면 큰 소리로 경고음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여우 원숭이는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입니다. 두 팔을 하늘로 뻗고 껑충껑충 튀는 모습 때문에 여러 다큐멘터리에 등장했던 놈인데요. 여우 원숭이 하면 떠오르는 대표종이 바로 이놈입니다. 이놈들은 다른 종류와 다르게 땅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종이고요. 수컷끼리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점프한 뒤 날카로운 이빨로 공격합니다.
이빨이 워낙 날카로워서 절대 애완동물로 키우면 안 됩니다. 여우 원숭이는 영장류에 속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원숭이적 먼키는 아닙니다. 여우 원숭이는 원숭이가 포함되어 있는 진원류와는 대비되는 원원류로 원시 영장류로 분류됩니다. 여우 원숭이는 원숭이, 침팬지나 오랑우탄과 같은 다른 영장류와도 다르게 긴 주둥이와 젖은 코를 가지고 있어서 후각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또한 대부분 야행성으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잘 볼 수 있는 큰 눈과 반사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그룹을 모두 원원류라고 부르는데 동남아 숲속에 있는 로리스, 부시베이비로 불리는 갈라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꼬리가 있는 원숭이, 꼬리가 없어 유인원으로 불리는 침팬지와 고릴라, 인간 등이 포함된 진원류는요, 후각보다 시각이 발달했습니다. 진원류는 색을 구별하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낮에 주로 활동하면서 물건을 잡고 조작하는 데 유리하게 발톱 대신 평평한 손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1시간 정도 투어를 마치면요, 가이드에게 소정의 팁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곳에 가는데 서울 호텔에서 제공하는 SUV를 타고 다녀왔기 때문에 교통편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동 간에 마다가스카르에 가공되지 않는 생생한 삶의 현장을 볼 수 있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는 바오바브 나무가 있는 모론다바 가면서 겪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